안녕하십니까, 친구입니다. 6.25 전쟁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사는 또 하나의 개혁을 맞이합니다. 통화개혁입니다. 그게 1953년 2월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이미 전쟁이 나던 해 1950년이었습니다. 그 전쟁 와중에 어떻게 통화개혁을 실시했던 걸까요? 지금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전란 중의 통화개혁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1950년) 가을, 당시 인천항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였을 것이다. 군수물자는 물론 해외에서 들어오는 병력과 식량 등이 이곳을 통해서 들고 났기 때문이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고 보름쯤 후 만톤급 상선 하나가 인천항으로 들어온다. 대체 뭘 하역하길래 미군들이 5m 간격으로 보초까지 서는 거지? 형님, 경비가 보통 삼엄한 게 아닌데요? 미군들이 총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거 혹시 수리탄이나 탄약 같은 거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탄약이 저렇게 많단 말이야? 탄약이라면 더 작은 상자에 담았겠지. 혹시 탱크나 대포 아닐까? 에휴, 저희 보세요. 저 쬐끄만 데로 어떻게 탱크가 들어갑니까? 에헤이, 이거 모르는 소리. 저걸 상자를 다 모아놓고 풀면 부속품들이 나오는 거야. 그걸 조립하면 집채만한 탱크가 되는 거고. 기계에 대해서 뭘 좀 알기나 해? 거기 뭐예요? 어서 상자 받아서 화천 시장 가! 예, 갑니다. 인천항 미군 전용 부두에 하역된 무려 20트럭분 상자들. 새로 켠 깨끗한 나무 상자들은 지게차들이 싣고 이동해서 다시 화차에 옮겨지고 있었다. 인천항은 인천역과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가능했다. 야, 빨리 서둘러. 이러다 날 새겠어. 그렇게 해서 품값도 맞겠어? 감독 양반, 하나 물어봅시다. 저 배가 어디서 왔어요? 캐나다에서 왔어. 왜요? 그러면 이 상자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그거 당신이 알아서 뭐해. 알려줄 수 없고 당신들이 알아서도 안 돼. 거기 그 상자 개수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맞추라고. 빨리 움직입시다. 그 뒤로도 파란색 페인트로 단장된 캐나다 국적의 수상한 배는 열흘에 한 번꼴로 인천항의 모습을 나타내곤 했다. 도대체 이 상자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당시 인천항에 입항한 상선 선장에게 전해진 메모 내용은 이렇다. 본 물자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특수 물자이므로 유엔군 관계관은 별도 명령이 없는 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 화물 수송 도중에 발생하는 어떠한 사고도 즉각 본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경비에 만전을 기할 것.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다음 날.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 자, 서류 정리합시다. 현재 화차에 실린 돈은 총 50억 원이요. 그리고 각 상자 하나당 100만 원씩 포장이 돼 있어. 그렇군요. 그리고 그 100만 원짜리 상자들을 화차마다 나누어 실었고, 정확한 개수는 바로 여기에 표기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오. 그리고 확인할 때마다 여기에 사인을 하면 되겠군요. 그렇지. 지금 이 순간부터 50억 원은 발권가로 권한이 완전히 넘어갔으니까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 가을 인천항에 닿았던 수상한 화물은 우리 돈 50억 원이었던 것이다. 전시 중에 그것도 50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한국은행권이 한강을 건너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행정님, 찾으셨습니까? 김 국장. 그래, 금고가 바닥이 났다고요? 예, 예상됐던 일 아닙니까? 이 전쟁 중에 어디서 돈을 찍을 수도 없고 어쩌죠? 우리가 한국은행이니까
돈을 공급할 의무도 있고 권한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돈을 좀 만들면 어떻소? 인쇄는 불가능합니다. 인쇄가 안 되면 도장이라도 찍어봐요. 도장을요? 그렇지. 수표용지는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10,000원이라는 고무도장을 찍어보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행원들에게 지시해서 오늘부터 철야 근무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국장. 기존에 10원짜리 지폐 있죠. 거기에다가 100원, 1,000원이라는 도장도 찍어봐요. 당시 한국은행 총재는 구용서였다. 그는 친일파 송병준의 외손자로 자유당 시절에 산업은행 총재, 상공장관을 거치기도 했다. 아무튼 이게 전시 중의 한국은행 실태였고, 전세가 한창 밀리고 있던 전쟁 후 한 달 뒤쯤인 7월 28일, 최순주 재무장관은 대전에서 대구로 철수하자마자 무초 미국 대사를 만나게 된다. 그는 한 협정문에 서명을 요구받는다. 무초 대사, 이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무리하다고요? 이 협정문을 보면 한국 정부가 유엔군 지불관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요구하는 장소에 무제한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제한 공급을 하다니요. 최 장관님, 전쟁은 무제한의 실탄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실탄은 쇠로 된 것뿐 아니라 종이로 만든 것도 있어야 합니다. 돈이죠. 그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이 전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선은 무제한으로 싸워야 합니다. 돈은 제2의 탄약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그 유명한 한미 대구 협정, 유엔군 경비 지출에 관한 협정이다. 한국을 지원하려고 온 유엔군은 당장 한국에서 써야 할 돈이 필요했고, 그걸 정부가 거절할 도리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훗날 언제까지 얼마를 공급하고 나중에 어떻게 갚는다는 것은 없고, 일방적으로 무제한 공급한다는 의무만 밝힌 이 협정은 두고두고 논란을 만들어낸다. 아무튼 각 군부대에 취역한 한국인 노무자들 노임, 교량, 항만, 도로, 활주로 등 군시설 건설 비용, 유엔군 휴가시 용돈. 가능한 빨리 투입돼야 할 경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현찰이 없는데 또 어떻게 하면 좋겠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는 유엔군 대여금보다 더 급한 게 국군에 공급해야 할 돈입니다. 대전에서도 카카오와 함께 내내 고민하다가 대구로 내려오게 된 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미국 정부의 경제협조처와 메가더 사령관이 협의해서 해결해 보겠어. 약속합니다. 공장장, 오늘부터 한국은행권을 인수해야겠는데 인쇄기는 여분이 있어. 예, 사장님. 어차피 일거리가 없어서 직원들이 기계에 기름만 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오늘 메가더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은 지금 전쟁이 한창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쇄를 좀 맡아야 돼요. 잘 됐군요. 사장님, 그럼 우리 인쇄소가 이번에 상당한 돈을 벌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우리 인쇄소를 살려줄 줄을 누가 알았겠나. 그리고 오늘부터 당분간 공장문을 닫습니다. 직원들은 출퇴근을 할 수 없어. 예? 공장을 봉쇄한 상태에서 정문에는 미군이 경비를 쓸 테고 감금 작업을 하게 될 테니까 지금 당장 집에 다녀오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시오. 전쟁이 나서 옆 나라는 화염에 쌓이고 난리가 났지만 일본은 이걸 기화로 사상 유례없는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죠. 바로 그 인쇄소의 상황은 아주 작은 사례 하나에 불과합니다. 구 총재, 한국은행권 조달은 어찌 돼가고 있는가?
예, 카카. 일본 대장성 산하 인쇄소에서는 그 전부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동경에 있는 민간 인쇄소에서도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요망될 터인데. 저희 은행 김봉은 대리가 거기에 가 있는데 기관총으로 무장한 미군이 24시간 경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조달에는 문제가 없겠는가? 예. 현재 인쇄 중인 곳이 일본 대장성 산하에서 돈을 전문적으로 찍어내는 타키노카와라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민간 인쇄소는 미쓰비시 상사 계열인데 문제 없을 겁니다. 일본이라도 인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다행이구만. 대장성 산하 타키노카와는 국영이기는 해도 마침 지폐 인쇄 공장에서는 일거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벼랑간 인쇄 주문을 엄청나게 받아놓고 무척이나 좋아했답니다. 일본은 40년 가까이 우리 조선에서 단물을 뽑다가 세계 전쟁에서 연합국에 완전히 망하더니 다시 우리나라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서겠구만. 상식적으로 하나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전쟁이 날 경우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물론 금괴와 같은 것들까지 당연히 최우선으로 피신시킬 것이다. 그런데 전쟁 한두 달 만에 한국은행 금고가 비었고 전쟁 와중에 돈을 찍느라고 그 난리를 피운 것이다. 도대체 한국은행은 전쟁을 어떻게 맞았던 것일까? 1950년 6월 27일 서울 남대문로에 있는 한국은행 본관 지하금고. 어서들 서둘러! 이봐, 박대리.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걸 내가 알아. 우선은 서울을 떠나려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포장하라는 거겠지. 평생 금덩어리를 1박 2일에 걸쳐서 만져보게 처음일세. 전쟁 덕분이지. 이봐, 박대리. 지금 웃음이 나와요? 전쟁이 나서 중매살이하는 판국이야, 지금. 과장님. 어제부터 뜬 눈으로 밤새웠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니까 좀 쉬어가면서 하자고? 그러다 이 지하금고에서 죽고 싶어? 총재님께서 오늘 내로 이동 준비하러 가셨으니까 찾으러 없도록 해. 김진영 부총재, 나 구용서 총재요. 지금 서울이 급합니다. 이 순간부터 서울 본점의 개정 권한을 모두 취소하고 동경주재 부총재에게 일임합니다. 아니, 총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마 조만간 북한군이 우리 은행으로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금고에서 직원들이 금덩어리를 포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총재님께서 포로가 됐을 경우 강제 서명을 막기 위한 조치군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혹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가지고 강제 서명이라도 하는 날에는 정말 큰일이니까 그렇게 좀 해줘요. 구용서는 중앙은행 책임자로서 점점 가까워지는 포성을 들으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의 긴급 조치를 그렇게 취했는데. 한은 총재 구용서입니다. 국방부에서 경리를 맡고 있는 제3국장 김일환 대령입니다. 예. 그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서울을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군요. 한국은행에 지금 이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동 계획이요? 예, 국방부 장관님께 정식 요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생소한 말이 나오죠. 금덩어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괴를 금융용어로는 지금이라고 합니다. 은은 지은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출연 이승만, 김정호, 김대령, 이규석, 최순주, 윤호, 오과장, 백경훈, 구용서, 박상훈, 무초, 권창욱, 김봉은, 박노식, 국장, 권도일, 감독, 김영우, 직원, 최한석, 탁원정, 사장, 백성식, 공장장, 조민수, 인부, 김인, 남자, 전상조, 낭독, 김동하.